정치권에서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동안 남북 간에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연합 자산을 활용해서 북한을 벌벌 떨게 만드는 무기들 총출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얘기 경기대 김기호 교수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요. 오늘 있었던 그 F-22 랩터라는 최신의 전투기가 한국에 왔는데 그 영상 보는 것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F-22 전투기, 뭐 가공할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저거죠? 네. 자, F-22 저 모양. 지금 저기서 이제 이륙을 하려는 상황인데, 자, 스텔스 기능이 확 눈에 띄는 거죠? 저 F-22 지금 보시는 게 네. 모양도 날렵하지 않습니까? 네. 하늘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있는데 저게 한 4가지 정도 강점이 있습니다. 네. 5세대 전투. 첫 번째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저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그렇죠. 반사각이 아무리 좋아도 기껏해야 벌레나 아주 작은 새 모양으로 온다. 김정일이가 전에 F-117이 한번 평양 드라이라 해서 폭격 없이 이렇게 상공을 날리면은 네. 지하 벙커에 숨어서 한 달간 저것 때문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스텔스 기능 때문에 북한 레이더에 놔도 벌레 한 마리, 새 한 마리 그렇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네. 약 250km밖에 있는 그 모든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그 지난번에 우리 F-35 할 때 미국이 왜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위상 배열 다기능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장착하고 있는데 저 레이더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는 저걸 빨리 볼 수 있는데 네. 적이 오는 전자파는 또 반대로 막 틀리게 보내가지고 적 항공기는 나를 탐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 항공진에서는 최고의 지존의 강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저게 정확히 명칭을 붙이면은 네. 전투기와 폭격기를 플러스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전폭기라고 해야 되는 게 네. 그 공대공 미사일도 옆에 사이드에 장착할 뿐만 아니라 GBU-30이라고 제2단 직격 합동 정밀 직격탄이라 그래서 약 1000파운드 정도를 장착하고 있어서 그 고폭탄을 막바로 뭐 김정은이 집무실 같은 데 투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네. 최첨단 항법 전자전 장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네. 적의 지휘 통제는 전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는 마음대로 지휘하면서 지금 저게 몇 대가 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저 4대 날아가는 공격 편대군이라는데 편대군끼리 또 자유자재롭게 교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명실공히 하늘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가데나 비행장에서 네. 2시간이면 우리 DMZ까지 전개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오늘 이제 오산 공군 비행장에 왔거든요. 그렇죠. 저 뒤에 모습 익숙하게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저렇게 영상 공개하는 거 역시 늘 계속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영상 공개함으로써 상대 북한을 압박하자는 거잖아요. 이번에 그 아까 3종 세트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네. 사실은 3종이 아니라 네. 하늘, 땅, 바다, 바닷속 완전 총체적인 입체전을 할 수 있는 종합 세트가 무력 시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네. 이례적인 출격인데 네. 그 의미에 대해서 하면은 김정은이 까불지 마라, 너 죽을 수 있다. 네. 그런 메시지와 함께 네. 북한의 핵, 미사일, 화생무기 시설 겁내지 마라.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2가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제가 스텔스를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오산 기지에 내리는 사진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네. 아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F-22는 스텔스 네. 기능을 포기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하.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저 자세히 보시면 밑에 뭐 하나 달려있죠? 밑에 뭐가 날개 있을까요? 밑에. 네. 저게 보조 연료 탱크입니다. 네. 저런 것들하고 저기 폭탄 같은 걸 달고 가면은 저게 레이더파를 반사합니다. 네. 따라서 저렇게 달고 갈 때는 스텔스를 포기하는 거고요. 네. 이따가 다른 앞에 그 사진 보게 되면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보조연료 탱크도 안 달고 폭탄을 자기 뱃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아까 화면 중에 보니까 배를 그렇네요. 딱 열은 게 이건 없는 거거든요. 배가 그때 밋밋하네요. 스트레스입니다. 네. 근데 저 안에 뱃속에 무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네. 잠깐 나왔었는데 배를 탁 열어주는 게 있는데 그때 폭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항속거리를 많이 할 때는 이번처럼 외부 연료 탱크를 이번 행성 우리 전투기가 엄호를 했고요. 그렇죠. 실전 시에는 내부 연료만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 리졸브라 불리는 한미 연합 훈련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그 개념을 좀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네. 포커스 렌즈라는 훈련과 RSOA라 그래서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네. 오키나와 하와이 미국 본토에 있는 네. 약 65만 정도 우리 한국군 규모만한 네. 미 전략 자산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전개하는 연습을 하게 돼 있거든요. 쭉 들어오는 연습을 한다. 그렇죠. 네. 여기 와서 이제 전개해서 싸우는 연습을 하는 건데 네.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네. 과거에는 작게 5027이라 그래서
북한군이 먼저 공격을 하면 일정 수준 방어하다가 네. 이런 전략 무기들이 오면 방어 후에 북한 쪽으로 반격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심대하지 않습니까? 한 방 맞으면 우리에게 치명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네. 북한이 이렇게 공격하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아, 완전한 방어가 아니라 북한의 공격 징후가 확인되면 그때는 먼저 그렇죠. 할까? 특히 핵 미사일로 먼저 공격하려면 이걸 전문 용어로 네. 자위적 선제 타격이라 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애체화가 근데 이거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북한이 아무리 기습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래도 네. 우리의 감시 자산으로 네. 적어도 일주일 전에 알 수 있고 아무리 늦어도 네. 48 내지 72시간 전에 압니다. 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같은 그 무시무시한 종합 무기들이 네. 이미 한반도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전쟁이 개시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이제 전쟁이 개시되면은 우리가 이런 맨 처음에는 비행기들이 못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과 포병으로 서로 주고받는 대화력전이 전개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면은 우리 이제 방금 이런 B2 스텔스 폭격기나 네. B-52는 뭐 핵무기를 16개나 장착할 수 있거든요. 네. 이것으로 적의 표적을 사전에 우리가 쉽게 표현한 A급, B급, C급 구분해서 이건 네가 때려라, 이건 네가 때려라, 이건 네가 때린다고 표적 할당을 다 해놓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 해군 그렇죠. 총 결집되어 있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번에 오는 그 핵 잠수함, 바닷속에서는 핵 잠수함이 가는데요. 네. 여기는 그 2,400km라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있고요. 네. 놀라운 게 잠수정에 그 네이비 실 같은 걸 40명 태워가지고 네. 바로 김정은이를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참수할 수가 있습니다. 상륙해서 공격할 가능성이 그것도 있고요. 또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상륙하는 거는 또 스텔스 상륙함이 또 있고요. 네네. 이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은 핵 추진 항공모함인데 네. 여기에 FA-18 호넷 함재기들과 전자전기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이거 혼자 가면은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바닷속에 잠수함 옆에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순양함 하늘에는 또 이렇게 어목이 경계까지 딱 떠서 이걸 항모 강습단 약 10척 내리 20척인데 이거는 웬만한 국가의 전투력하고 네. 이 전쟁에 개시되면 이런 항모 강습단이 다섯 개가 우리 한반도에 전개해서 해주 북방으로 네. 또 이 평양 후방으로 상륙을 해서 바로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허리를 바로 잘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핵 잠수함이나 미국의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 점점 서해안 쪽으로 들어온 것처럼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중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체로 우리는 동해 쪽으로 가서 훈련하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훈련은 그렇게도 하고 요 서해 중서부 이남에서 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평양이 서해 쪽에 가깝지 않지만 남포하고 네네. 심장부를 바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주로 이 서해에서 먼저 상륙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산 쪽으로 상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여기 들어온 곳 중에서 그 사전 해상 배치 선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네. 네. 유사시가 되면은 미리 배에다가 이 전 세계 3군데 가지고 있는데 네. 모든 장비, 무기, 탄약, 식수, 식량 같은 거를 심지어 배 한 척에 탱크 한 700대 정도를 싣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제가 되면은 네. 이것은 그냥 전 세계 5내리 7일 만에 전개가 되고 네. 병력은 그냥 비행기 타고 먼저 탁 일로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네네. 무기 장비 싣고 바로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점으로 서해에 대한 이런 그 미국 해군력의 투입과 관련된 얘기하니까 중국이 반응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중국도요 텔레비전 통해서 자 자신들의 무기를 공개하는 모습 어제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방송 중국의 CCTV 영상입니다. 과연 중국은 지금 안보 상황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다. 자, 이정훈 의원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화면 이제 저희가 공개할 건데요. 그 내용 보시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TV로 나오면서 반응을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까? 뭐 거의 저기 동풍 쏠 겁니다 아마. 네. 그렇죠. 저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네. 자, 자기들이 이제 둥펑 미사일을 쏘면 저게 미국의 항공모함을 전제로 한 거죠? 네, 저 항모 킬러를 쏘는 건데요. 저게 지금 미국에서는 저런 미사일이 없습니다. 네. 뭐 과거 러시아가 좀 소련 시도하다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포기한 건데 우리 네. ICBM을 쏘지 않습니까 땅으로? 네. 그 ICBM을 바다로 쏘는 겁니다. 따라서 네. 저 배를 정확히 맞출 자신은 없고요. 네. 배 상공에서 터지면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함대를 괴멸시키는 겁니다. 네. 저거를
지금 중국이 동풍 21을 만들었는데 아마 저걸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은 SM3로 요격을 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한미 합동 훈련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고, 북한이 이렇게 벌벌 떤다는 매년 3월에 실시하는 정례 훈련입니다만, 자, 한국과 중국의 반응 때문에 좀 고민이 됐는데, 이 연합전력 좀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중국이 이번에 훈련한 거는 네. 그 중국은 그 육해공군 말고 제2포병사령부라고 있습니다. 네. 포병사령부 이하의 1개 미사일 여단이 네. 주로 항몰하는 동평 21D 그 정도 훈련만 한 거고, 네. 우리는 지금 주한미군이 약 2만 8천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반정되는 15,000 병력이 연례 연습이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작전계획 501호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군이나 북한군의 훈련하고는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일단 3월이면 키 리졸브라고 불렸던 그 연례 그 방어 훈련이라고 했습니다만, 완전한 방어가 아니라 지금처럼 북한이 저렇게 나올 경우에는 방어적인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아니, 것. 그게 아니라 네. 이번에 하는 훈련은 아예 자유적 선제 타격 훈련이라 네. 북한이 핵, 미사일, 화생 무기로 공격하려고 할 때 네. 우리가 먼저 이런 무시무시한 전략 무기로 네. 먼저 공격하는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략 무기들이 빨리빨리 지금 미리 전개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북한이 벌벌 떠는 3종 세트, 저 B2도 있고, 그 다음에 핵 잠수함도 있고, 이번엔 F-22 랩터까지 오늘 오산 공군 비행장에 왔다는 것까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김기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